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일고 영어를 맡고 있는 16년차 영어 강사 설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북일고 영어,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저번 설명회 때 내신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시험이 어떤 상태인지 많이 설명을 드려서 오늘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영어는 자료가 완전히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 문제를 긁어올 것도 없고, 아예 그냥 전부 다 0에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강의도 그렇지만 교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어떻게 제가 만드는지, 어떻게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지, 그걸 이제 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연세대학교 졸업했고요. 저는 잠시 학원사거리에서 영어학원을 12년간 원장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줌으로 수업하는 게 좀 답답해서 그때 그냥 정리를 했고, 그 뒤로 이제 과외를 한 6년 정도 계속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북일고 영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 때부터 준비했던 학교가 서울 분당 다 통틀어서 5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북일고 시험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저는 되게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되게 합리적으로 된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딱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경험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강점을 제가 제 입으로 분석하는 게 너무나 부끄럽지만 한 번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원장이었던 경험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강사 그냥 내가 여기 단과학원의 선생님이다 보다는 사실은 그냥 정말 원장의 마인드로 하나하나 다 봐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많이 세심해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 때 조금 마무리라든지 미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한 권을 그냥 딱 쪽나게끔 만들려는 게 되게 강해서, 뭐 문제를 만들다가 길어진다라고 해서 수업이 뭐 나중에 좀 한 권만 주는 학원들 좀 많아요. 근데 저는 매 주마다 가게끔 좀 철저하게 완전히 마감을 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편입니다. 소통왕이라고 한 것은 이제 북일고의 특징이 이제 기숙사에 가버리면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 수업을 듣고 가기 때문에 수업을 어떻게 들었나, 아이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천안으로 내려갔을까, 이 정보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을 좀 많이 살펴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는 이런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혹은 뭐 안 먹더라고요. 아니면 학원 수업 어떻게 들었다, 숙제는 어떻게 한다, 이런 정보들을 되게 많이 드리는 편이라서 부모님께서 대형학원에서 이런 피드백 처음 받아봐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할 정도로 저 되게 피드백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치가 좀 많다 보니까 학교 내신을 이제 몇 개만 봐도 사실 좀 이렇게 금방 좀 분석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험에 제가 사실은 북일고 내신을 맡게 된 지는 1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까지 똑같이 적중한 문제가 총 20문제입니다. 똑같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이 확실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강점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내 아들이란 무엇인가. 시험을 같이 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도 다 갔어요. 엄마한테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좀 알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말 안 하는 친구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또 따로 살면 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제 좀 어떻게 지냈다, 오늘 1등 했어요, 아니면 숙제를 안 해왔는데, 아니면 게임기를 들고 다니는 어머니, 뭐 누구랑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까지 좀 많이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수업의 특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아이들한테 자료를 그냥 다 주고 니네 알아서 공부해,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런 스타일 별로 아니에요. 내면화를 도움을 해주려고 이제 다양한 시각이나 청각적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여줘서 그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시각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해서 수업 자체가 굉장히 스토리텔링으로 좀 재밌게 듣게끔 하는 편이라서 아이들이 제 수업 듣고 항상 보니까 오늘 되게 이해가 잘 됐어, 좀 재밌었어 라는 표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포괄하는 편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하면 이제 약간의 나중에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변형 문제를 냈을 때 대비가 안 될 수 있어요. 내용 자체를 조금 더 크게 봐서 전체 내용을 얘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항상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 수업 준비할 때 거의 뭐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얘들아 이런 게 있다는데 이런 이제 뭐 과학적인 배경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이점이고, 그리고 리마인딩을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일단 오늘
그날 제가 만약에 3시간 수업을 했으면 그대로 그냥 이제 가만히 앉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을 때 기억나는 거 20%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학습의 원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가만히 들어서 듣는 거는 결국 20%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내가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너네가 한번 기억한 것들 한번 써봐라고 해서 퀘스트 시험을 이제 쪽지로 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변형 문제를 한번 풀게 해요. 그러면서 좀 더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3, 4일 지났을 때 완전 까먹었을 거예요. 카톡으로 퀴즈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이거를 이제 선착순 20명 해가지고 빨리빨리 답 주는 친구들한테 이제 막 기프티콘을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을 이제 기억나게끔 하고요. 빈칸 채우기 챌린지는 일종의 이제 애들 좀 지루할 때 퀴즈쇼처럼 자, 여기 문제 있어. 바로 풀어봐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애들 좀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으로는 제가 워크북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스스로 정말 0부터 다 만드는데요. 그것이 매주 한 번씩 딱 주어지게 딱 그것만 숙제 다 해오는 점수 만들어지게끔 구성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형식으로 두어봅니다. 만약에 이 강의실에 다 채워져 있을 때는 아이들 완전히 긴장해서 한번 싹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수 보는 게 싹 들어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느니 뭐 이런 이게 불상사가 없게끔 합니다. 점수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아 내가 좀 이번에 못 봤는데 조금 더 준비해야겠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끔 제가 설정을 하고요. 마지막에 주관식 모의고사는 제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서 총 33문제로 주관식을 다 봐요. 거의 1시간 반 걸려요. 근데 주관식이 여기서 진짜 다 나옵니다. 이거 제가 보장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럼 사실 그런 질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다 알려줬는데 그럼 애들이 다 1등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떠나다 줘도 또 흘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좀 흘리지 않게끔 제가 계속 주관식 모의고사 보면서 어떤 게 대비가 되고 또 어떤 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지를 미리 좀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등 설계도라고 지금 이름을 지은 게 하나부터 0부터 10까지 다 하나하나 제가 좀 인도해서 가르치는 편입니다. 수업 자료 열심히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범위 중에 영국의 왕정 제도에서 이제 가족관계 막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시험에서 나온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거를 그림을 그려주고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슈가 있었다. 그럼 그 이슈에 대한 뉴스 자료도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고요. 가령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이 뭐 태블릿으로 뭘 봤네. 얘기로 들으면 애들이 시각화를 잘 못해요. 실제 영화에서 이게 장면을 따와가지고 보여줘요. 그러면 그랬겠구나라고 그냥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다 시각화해서 더 기억에 남게끔 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TF 문제입니다. 다 영어로 내고요.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을 다 바꿔서 문장으로 다 틀어요. 되게 어려워요. 15문제를 냈을 때 15문제 다 맞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잘못된 단어는 다시 내봐. 한 번 더 읽자. 다시 해봐. 해가지고 계속 아이들이 생각해보게끔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진짜 내용은 다 기억나요. 제가 리메이킹 해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크게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교재가 진짜 특이점이 많아요. 제가 직접 다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워크북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본문을 외우는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기 학생들 앉아있는데 사실 본문 그대로 외우는 게 아마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다 보면 머리 좋은 친구들 다 암기를 해요. 근데 부교재는 아무래도 원서다 보니까 전체를 다 암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공부할지 굉장히 막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게 해줄지에 대해서 구성을 제가 특이하게 짠 건데요. 일단 본문 해설을 처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본문 해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내용을 설명하고 단어를 설명하고 그런 거 이상으로 완전히 다 설명해 줍니다. 전체 배경지까지 주제를 다 써서 거의 논문급의 논문들을 자랑할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 있게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 단락별 요약 연습을 제가 숙제를 시킵니다. 단락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본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일반 교과서보다 훨씬 긴데 그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라면 대충 외웠어 이게 아니라
단락별로 그 내용을 스스로 요약해봐야 자기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숙제를 내고 검사를 할 때 좀 꼼꼼히 봐요. 너 너무 대충 요약했네. 조금만 더 상세히 있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을 스스로 해보다 보면 아이들이 꼭 이거 다 끝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기억이 확실히 난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해볼게 저는 단락별로 숙제를 내주는 편이고, 영영풀이 문제가 최대 3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영영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역시 단어를 주어지고 영영풀이는 이래라고 그걸 설명해주면 읽는 애들은 읽고 안 읽는 애들은 그냥 넘겨요.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게끔 워크북을 마치 그 초등학생들 이렇게 워크북 보듯이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스로 연습해보게 하고요. 어법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일단은 먼저 하게 해요. 난이도가 마일드하게. 둘 중에서 뭐야? 아니면 셋 중에서 뭐야? 동그라미 쳐봐. 이걸 일단 접근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너무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문장 하나를 딱 주고 여기서 아무거나 틀린 거를 집어넣고 아무거나 고쳐봐. 틀린 거 고쳐봐. 이런 식으로 또 난이도 있게 그 다음에 바로 주어지고요. 빈칸 연습은 사실 이거 AI도 다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빈칸이 아무데나 뚫려있고 아이들은 그거를 무지성으로 외우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완전 중간 부분에 좀 이제 포기를 해요. 나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수행평가 다 해오는데 내가 어떻게 다 빈칸 채우고 있어. 그래서 빈칸도 저는 제가 하나하나 다 떼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중요하지 않은 거 공부 쓸데없이 하지 않도록 빈칸 연습을 한 문장까지 중요하지 않는 거는 그냥 넘기고 중요한 것만 제가 직접 빈칸을 뚫어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램블은 이제 문장을 덩어리로 나눠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연습인데 이건 역시 모든 문장을 스크램블 해버리면 애들 진짜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두툼하게 대충 하게 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만 제가 상세히 말하면 진짜 스크램블 하게끔 해야 하는 거라서 이것도 AI가 못하고 다 들어갑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패러프레이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략 한 최대 8점까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6점에서 8점. 그러면 이거는 패러프레이즈 어떻게 준비할까? 본문에 나온 내용으로만 보고 이해를 하면 그 문장을 다른 말로 바꿨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 이미 다 바꿔서 읽게끔 해요. 그리고 중간에 빈칸을 넣은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네가 맞춰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를 구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형 문제는 매 주마다 나가는데요. 변형 문제 대략 한 과당 한 80문제에서 100문제까지 나가고 만약 이걸 다 풀고도 아이들이 부족해 더 만들어주세요 하면 저 바로 만듭니다. 문제 만드는 건 별로 일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자료는 사실 아이마다 전체적으로 이 모든 흐름을 잘 따라하는 친구도 있지만 잘 따라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사실은 수험평가 막 몰려 들어오고 하면 여기서 언제부터 딱 핀트를 놀려요. 그러면 이제 막 물려요. 그러면 사실 이런 대형학원에서는 걔 도태되기 좀 쉬워요. 근데 전 그런 거 못 보겠어요.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여기서 하자 그러면 이 빈칸 연습에 이 문장이라도 해라. 아니면 우리 요약이라도 해서 조금 이해를 먼저 해보자 해서 한 명 한 명 다 숙제를 다르게 내주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까지 변형 문제도 꾸역꾸역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자료에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난 지금 살짝 놓친 것 같아. 그러면 마무리 자료에서는 엑기스는 제가 정리해서 따라줘요. 이것만 봐. 딴 거 이제까지 됐으면 이것만 봐줘.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밧줄이 온 것처럼 그거 붙잡고 가면 그냥 성적이 올라요. 만약에 지금 3등급이어도 조금이라도 올라요. 10점, 20점 조금이라도 하면 제가 멱살 잡고 천천히 가다 보면 등급이 어느 정도 좀 올라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토리는 친구 없게끔 가는 게 이제 마무리 자료고 만약에 이게 다 따라왔다 그러면 마무리 자료에서 한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자료도 깔끔하게 꼭 시험 전에 봐야 될 엑기스만 바로 정리해서 줍니다. 네, 일단은 아까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감이 되게 중요해요. 애들이 딱 한 권 가지고 다녔을 때 좀 한 권으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막 이것도 받아 저것도 받아 PDF로 중간중간 주는 거 정말 싫어요. 딱 이거 한 권으로 봤을 때 내용이 좀 유추가 되게끔 그 내용에 있는 그 어떤 인물이라든지 중요한 특이사항들을 표제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항상 이걸 이제 기대하면서 보고 있고 친구들 얼굴을 여기 가끔씩 이렇게 심어놔요. 여기 나봐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좀 재미있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그 설명이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작년에 이제 경상적효하고 빈혈하고 되게 재미없잖아요. 저도 처음 들어요. 이제 경상적효 빈혈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영어로 sickle 남모양의 적효거든요. 그럼 애들이 남모양이 뭐 어떻게 대체 이런 남모양이 어떤 남모양 그림을 하고 이제 이게 어떤 빈혈인데 이 경상적효하고 빈혈에 걸리면 이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면서 더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편이고, 여기서 뭐 밑줄 친 거는 어떤 의미인데, 뭐 별표도에서 항상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골라주는 편이고, 또 여기서 이제 부모 유전자 조합과 이제 뭐 보행자의 보행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교과서 바깥의 내용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하면서 혹시나 과학쟁이들도 이런 거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까지 주면 또, 그냥 본문에 나온 얘기 이상으로 또 애들이 또 이해를 하기 때문에 되게 재미없게 느껴지시죠. 되게 재밌게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내용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나중에 점수랑 좀 상관없이 내용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또 내년 되면 또 그 다음에 지나가면 야 그때 그거 했었잖아 하면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를 유도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패러프레이징인데요. 여기 이제 본문 내용이면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봐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본문을 그대로 외우는 게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게 그대로 안 납니다. 안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 developing 동명사면 여기서 development 명사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미리 여기서 좀 해보게 해요. 그래서 단어가 좀 되는 친구들은 그냥 딱 봤을 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대다수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 보기를 작게 주고 여기다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내가 이해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넣어보게끔 하는 이런 작업을 특별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his rapid 빈칸 이렇게 빠른 빈칸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품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빠른 명사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명사를 좀 구해보고 명사를 좀 넣으면 이게 주관식 맞추는 데는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작업이 좀 어려운데 교재에 제가 아주 중요하게 넣는 이유는 여기서 아주 많은 점수 100점이 여기서 많이 얻어지기 때문에 숙제에서 미리 이렇게 좀 접해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에 특화된 유형으로 제가 다 이미 제작을 하는 거고 사실은 다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보면 선생님 조금 더 만들어주세요. 한번 바로 만들어줘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어휘 문제를 냈다가 학교에서 어휘 문제가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럼 어휘를 어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교육에 특화된 유형으로만 만드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 교재 퀄리티는 이제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동양 모의고사, 주관식 모의고사 적중률이 되게 높아요. 작년 기준으로 아까 수만 원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에 보길고 하고 제 이름 쳐보시면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다가 다 정리를 매 시험마다 해놨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갖고 와봤어요. 이게 동양 모의고사 감다살 이름 그냥 제가 지은 건데요. 감이 다 살았네. 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서 이 서답형을 제가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나왔고요. 준비가 된 친구들은 여기서 무려 6점이나 받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낸 게 지금 되게 많아서 네, 일단 하나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적중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한 문제 한 문제 다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거를 내겠구나 하는 그것도 있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계속해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 그때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애들이 다 얘기를 해줘. 그때 이거 좀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정보를 이렇게 짜집게 하다 보면 이거 나오겠구나라는 감이 좀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그대로 환산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풀어보게 하면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8일 수업의 기준은 뭐냐면 한 번에 시험을 준비를 할 때 한 7판 정도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다른 학원에서 유입이 됐을 때 이제 3등급으로 온 친구가 딱 한 번 수업하고 이제 1등급이 됐고 뭐 72점짜리가 전교 3등 된 거 정도고 이제 계산을 하실 때 94점 정도가 맞으면 3등이에요. 100점밖에 진짜 어려워요. 중학교 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87점도 되게 낮게 느껴지시죠? 요거까지 1등급이에요. 거의 1등급에 거의 문 닫고 들어가는 점수가 86, 87 매번 시험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가 1등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점수가 저번 기말고사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3등급이었던 친구가 전교 10등 됐고요. 이런 것들의
결과는 사실 이 친구도 저한테 말해줬는데 선생님이 만들어준 자료에서 정말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AI 툴이나 문제 제작 프로그램이나 문제 제은행을 전혀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다른 학교 강의를 못 맞습니다. 이거 하느라 너무 바빠요. 일요일만 수업을 하는데도 월화수목금도 계속 이거 만들고 있거든요. 부교재가 지금 아직은 안 정해졌지만 아마 다음 주에 정해지겠죠? 그 부교재가 타이핑 자료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타이핑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만드느라 정말 일주일이 다 갑니다. 그래서 근데도 왜 하냐면 사실 이 맞추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학원을 오래 좀 운영을 했기도 했고 다른 학교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저는 이 맞추는 그 명예랄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도 재미있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제 그 어떤 변형 문제를 고르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변형 문제가 되게 양이 많다고 강조하는 학교가 그 학원이나 이런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학교 시험이 부교재에서 나오지만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어떤 주제문이 있었다고 치자면 그 주제문을 어떻게 변형 문제가 나올지를 때려 맞추기 위해서 주제 문제를 어법으로도 한번 내보고 어휘로도 내보고 순서로도 내보고 삽입으로 내보고 모든 시험 용어를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한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거의 2, 30개 계속 풀어요. 지지부림에게. 왜? AI 중에서 그렇게 내주거든요. 그러면 학원에서 야 우리 문제 진짜 많이 줬잖아. 너는 시험 못 봐서 내가 그렇게 몇 번 문제 내줬는데 그때 안 풀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작년에 그 한 주제를 보고 딱 한 문제 냈어요. 왜냐면 삽입으로 나올 것 같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삽입으로 나올 것 같아서 딱 그거를 냈고 그 똑같이 나왔어요. 그거는 문제 수가 많다는 거는 오히려 맹점이 뭐냐면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을 수가 있고 왜 점수가 낮냐라고 나중에 따지면 사실 애가 다 숙제를 안 해왔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는 진짜 바빠요. 수행평가에 막 너무 많고 숙제 다 해오기도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항상 뭐야, 너 내 숙제 저거 많아. 많지 않아요. 저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해와도 등급 1등은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문제 개수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컴팩트하게 딱 나올 만한 문제를 골라주는 게 굉장히 강사의 역량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모의고사 문제 낼 때 별로 안 냈습니다. 그리고 숙제 별로 안 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이 문제는 얘들아 삽입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 삽입만 잘 준비해. 이거는 주제로 나오기 좀 힘들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제 말을 믿고 그렇겠구나 하고 이제 말을 들어서 딱 그 부분만 숙제를 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그 어떤 학원이나 어떤 자료를 고르실 때는 양보다는 질, 그리고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는 그 AI의 냄새가 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타 학원에서 온 친구들 중에 항상 저한테 강조하는 게 AI 느낌 많이 안 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북일고 그 내신 특징 말고 이제 북일고 영어 과목에 대한 특징은 저번 설명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 설명을 딱 빼고 저는 수업만 준비를 했는데 수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는데 혹시 저번 그 설명회 때 못 오셔서 내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네, 어휘도 따로 정리를 무조건 하고요. 북일고 교재가 어휘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가끔 보면 이게 완전히 시사적인 내용이라서 수능에 나오는 난이도보다 조금 더 우회합니다. 저도 가끔 봤을 때, 무슨 말이지? 할 때가 있어요. 그 단어들이 전부 다 난이도 기반으로 어려운 것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어려운 단어들 플러스 기본적으로 수능 난이도의 단어까지 다 정리해서 어휘로 싹 정리를 해주면 아이들이 거기서 보고 요 단어는 요 단어 뜻이다 아니면 나중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되면 영어 뜻만 쓰고 여기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그런 연습하는 코너도 제가 워크북에 만들기 때문에 친구들 중에서 어휘 문제는 약간 어떤 분위기냐면 좀 당연히 맞추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렇게 많이 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수행 관리요.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수행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배려하는 느낌이었어요. 수행 때문에 애들이 숙제를 진짜 많이 못해요. 거의 1학년 기말쯤 되면 적응이 되는데 그때도 애들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수행 너무 많다. 수행 때문에 숙제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또 숙제를 조금 더 줄입니다. 일부러. 그 수행평가 기간이만 알고 살짝 줄여서 딱 이것만 하게 하고 수행 다 정리됐을 때 한번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편이라서 그거는 있는데 이제 수행평가 자체에 대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친구는 사실 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 자체가 본인이 준비하는 게 역량이 안 되는 그런 건 그런 성질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성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어떤 전과목의 숙제가 좀 잘 안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아이들한테 너무 다그치지 않고 내가 지금 수행 때문에 바쁘니까 수행하는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숙제를 조금 퐁당퐁당 유연하게 내주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영어 회화하는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회화는 보통 이제 암기만 하면 대충 애들이 다 절대로 다 이렇게 패스를 하는 편인데 그 역시 아이들이 가끔이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개인적인 질문은 바로 또 대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